리사는 꿈 많은 젊은 여성이었으며 계절의 평화로운 리듬이 하루하루를 채워주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별이 빛나는 밤처럼 검었고 그녀의 눈은 그녀의 영혼의 깊이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리사의 마음은 꿈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고향을 둘러싼 무성한 자연 속에서 그녀가 상상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주의를 빼앗길 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직접적으로 구축되었고 친구들은 마을 중심 광장에서 만나 자유롭게 대화하며 웃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리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그녀의 가장 내밀한 생각들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곤 했습니다. 한 주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 중 하나는 친절한 팝콘 장수가 광장의 수레를 멈추던 때였습니다. 갓 준비된 팝콘의 맛있는 향기는 온 광장을 채우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순간의 단순함과 기쁨을 즐기는 어른들까지도 끌어들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리사는 많은 친구들이 흥미로움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들이 그녀가 경험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경험과 도전들로 가득 찬 다른 삶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에 대해 약간의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잡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리사는 현재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꿈은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때까지 그녀는 자신의 책을 출판하거나 그토록 바랐던 재정적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리사는 고향, 인간관계의 단순함, 그녀의 기억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를 쓰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어느 화창한 주말, 리사가 몇몇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을 광장에 앉아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시장으로 가는 길에 광장을 지나가는 잘생긴 젊은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마을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다. 궁금해진 리사는 친구 중 한 명에게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그는 누구야? 이 주변에서 그를 본 적이 없어. 그녀의 친구인 마을의 가장 오래된 주민 중 한 명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몇 년 동안 방치된 큰 농장에 막 이사 온 사람이야. 그곳을 복원하고 있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젊은 남자에 대한 소문이 마을 전역에 퍼졌다. 많은 사람이 그가 농장의 옛 주인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고, 따라서 그가 매우 부유할 것이라고 믿었다. 마을의 젊은 여성들은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은 지역 젊은 여성들의 대화에서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리사는 젊은 남자의 등장으로 인해 생긴 흥분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녀는 특히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 모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리세에게는 그녀만의 우선 과제와 꿈이 있었다. 다른 젊은 여성들이 젊은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바쁘게 지내는 동안 리사는 또 다른 책을 완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이 출판되고 유명한 작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희망이 그녀를 동기부여했습니다. 리사는 그녀의 생각과 영감을 기록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노트북에 집중하여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음 책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적고 있을 때 그녀 앞의 의자에 누군가 앉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올려다보니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던 수수께끼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놀랍고 약간 불편했던 리사는 그의 선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썹을 올리고 단호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요? 빈 테이블이 여러 개 있어요. 제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잖아요. 에다는 부드러운 미소로 리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테이블 선택으로 방해드려 죄송합니다. 방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입니다. 당신이 재능 있는 작가라고 들었어요. 리사는 마크에게 그녀가 어떤 종류의 추파나 로맨스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저기 요 며칠 동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알아요. 특히 여자들로부터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다르고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어요. 마크는 리사의 솔직함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리사가 카페를 떠나려고 할 때 마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놀랐다. 마크가 다가와 차분한 톤으로 말했다. 분명히 하자면 사람들이 내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당신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제께서 당신을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가족이 이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내가 사는 농장에서 대규모 환영 점심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리사는 상황을 오해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훌륭한 요리사예요. 다음 날 리사는 마크와 만나서 행사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농장에 갔다. 그 농장은 엄청나게 컸고 마크의 보살핌 아래 놀라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잘 가꿔진 정원과 복원된 건물을 걸어가면서 리사는 그녀의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장소를 소유하는 건 정말 대단하겠어요. 당신은 정말 운이 좋네요. 리사는 주변을 매혹적으로 둘러보며 말했다. 마크가 미소 지었다. 정말 훌륭해야겠죠. 하지만 이 농장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주인의 신뢰받는 직원일 뿐이에요. 마크가 설명했다. 주인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조직하라는 책임을 주셨고 그분과 그분의 가족이 이사 올 때 농장이 완벽한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심은 그들을 위한 작은 환영 파티예요. 마크는 성실하고 근면한 젊은이로 드러났고 리사는 그가 이 인상적인 장소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젊은이들 사이에 펼쳐질 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마크에게 매혹되었지만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리사는 그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리사는 처음에는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며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로맨스의 어떤 신호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길을 찾아가는 법이 있었고 초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리사는 마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에 자신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크와 리사는 멋진 커플이 되었고 그들이 함께 보낸 몇 달이 그들이 공유하는 사랑을 더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부부의 삶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리사는 그녀를 깊이 흥분하게 만든 소식을 받았다. 그녀의 책이 주요 출판사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이 책을 출판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더 놀라운 것은 출판사에서 텍스트 편집자로서의 직업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 직업은 리사가 대도시로 이사해야 함을 의미했다. 이것은 리사가 평생 동안 꿈꿔왔던 기회였다. 마크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리사는 그의 격려의 말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마크? 내 성취에 기쁘지 않은 거야? 마크는 여러 감정에 얽힌 눈빛을 드러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물론 리사 널 위해 기뻐. 넌 열심히 노력했고 네가 얻은 모든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네가 떠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약간의 슬픔이 드는 걸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나는 혼자 가지 않아. 너도 함께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 리사는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다. 마크는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대화임을 알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리사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리사, 난 너를 무엇보다도 사랑해. 내 꿈은 너와 평생을 함께하는 거야.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 내 경험은 농장에서 지내온 것이고 대도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리사는 결단력 있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 벌이가 우리 둘 다를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마크. 그들의 대화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그들을 이어주었던 운명은 이제 그들을 갈라놓았다. 리사는 자신의 꿈을 쫓았고 마크는 뒤에 남았다. 몇 달이 지나고 리사의 책은 출판되어 주요 서점에서 팔리게 되었다. 그녀의 작업은 보람찼다. 그녀는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도시가 제공하는 분주함과 기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낙관적인 꿈이 실현된 것이었다. 모든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사는 그녀의 삶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모이는 광장, 팝콘의 향기, 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마크를 그리워했습니다. 리사는 그녀의 경력과 남겨둔 삶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평생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기대했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리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도시에서 누린 기회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그녀가 두고 온 단순함, 진정성, 그리고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리사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곧 마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리사는 그가 일하는 농장에서 마크를 찾기로 하고 긴장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리사는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마크, 나 돌아왔어. 네가 돌아왔다고 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나는 이미 내 마을에서, 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특히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 마크. 떠나게 돼서 미안해. 마크는 주에 깊게 듣고 친절하게 대답했다. 리사, 사과할 필요 없어. 내 꿈을 쫓아갔잖아. 그리고 난 언제나 그게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 네가 가지 않았다면 너는 항상 그 큰 기회를 놓쳤다고 느낄 것이고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네가 찾고 있던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을 거야. 리사는 마크의 이해와 지지를 받아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삶의 단순한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고향이라고 부르는 곳,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마음이 올바른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리사와 마크는 그들의 관계를 다시 시작했고 곧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고향에서 열렸고 친구와 가족들이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결혼 후 부부는 마크가 일하는 농장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것은 단순한 집이었지만 따뜻함과 아늑함이 가득했다. 리사는 그 작은 집의 단순함 속에서 그렇게 행복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때때로 우리는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상상했던 만족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목표와 꿈을 이상화한다. 인생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가 실수를 했거나 우리의 선택이 기대했던 곳으로 이끌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괜찮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심지어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때때로 이것은 더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즉 의미 있는 관계와 감정적 안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